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가치를 보는 안목, 그리고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토지 투자라고 하면 막대한 자금 필요하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이렇게 좀 어려운 투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다 편견입니다.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토지 정보 취득 능력은 물론이고요. 또 자금 동원 능력, 토지 투자 핵심 비결 등 다양한 알짜 정보들을 보다 빨리 취득 들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토지 투자 관련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샵 3989번으로도 문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방송 포문을 땅에 대한 이 안목으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안목을 바꿔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 그리고 이번에 언론의 집중 포화가 시장에 잘못된 불을 지핀 것 같은데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폭탄이 있는 시장에 많은 영끌분들이 뛰어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물론 부동산 언젠가 내가 꼭 의식주 중에 부동산 하나쯤은 꼭 사야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규제가 다 풀리면은 언젠가 이번처럼 무언가 기회가 있으면은 팍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지금 팍 뜨기는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거를 잡아낼 수 있는 진짜 핵심의 줄기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부동산도, 그리고 그 과거의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의 부동산을 보고, 그리고 현재인 미래의 부동산까지 알 수 있는 핵심 줄기를 아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서 그 방법, 노하우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안현재 전문가님이 부동산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부동산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 창구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세제 개편을 다루고 여야 논의 또 법안들 계속해서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종합부동산세 또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완화 관련 법안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줄이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성 맞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앞서서는 여기에 좀 발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을 지적하면서 지금은 또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감세냐, 현금 지원이냐, 부동산 시장에는 지금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안현재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해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를 얘기하면서 종부세는 폐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정책의 흐름, 방향, 이것도 결국에는 돈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알아야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정책부터 짚어나갈 건데요. 자,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연속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매번 부동산 규제 대책이 있었을 때 그런 표시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누르려고 이렇게 했어도 우왕좌왕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왜 그러죠? 결국에는 금리가 2% 이상 올라본 적이 없으니까 저번 정부 내내 돈이 계속 들어오는 부동산이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밀어 올리죠. 밀어 올리다 보니까 자 보시면은 결국에는 다 실패한 정책이었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느냐? 물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심지어 법에 관한 세무사분들도 양도세, 종부세 이런 거는 내가 못하겠다, 이거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손살을 칠 정도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하면서 결국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마지막에 나왔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은 그 마지막에 무엇이냐?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나가면서 더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번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도 결국에는 대통령 당선 초창기에 공약사항들, 부동산 정책 그때 발표한 것들에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공약이 실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 3월 달에 분석했던 내용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250만 호 공급이었습니다. 그 250만 호 공급 중에서 결국에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 저번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왜? 올라가는 거를 제대로 분석을 못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큰 핵심의 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민간 주도로 많이 돌렸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민간 주도의 핵심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승인과 선정은 쉬워진다. 뭐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이거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되게 하겠다. 동시에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은 그때도 나올 때는 폐지된 것처럼 얘기 나왔지만 결국에는 폐지는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약간의 방법을 바꾼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 승인, 선정, 인가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 제가 250만 호 공급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 이어지는 거 뭐 많이 이번 정부도 더 공급한다고 했었으니까 될 거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자, 민간 주도로 돌리려다 보니까 공공 부분이 약 90%가 공공 공급에서 줄어버렸습니다. 이번 정부가 최소한의 정부 표방하다 보니까 정부가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공 쪽은 분명히 줄었어요. 근데 너무 민간을 위하게 해줬다는 거죠. 건설사를 위하게 해줘가지고 건설사들이 내가 들어가고 싶고 내가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고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왜 공급이 2, 3년 뒤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건설사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해요. 자, 2, 3년 뒤에 공급 부족하면은 집값 올라간다고 지금 많이 겁을 주는 공포 마케팅 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급해봤자 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2022년 3월 달에 이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승인, 인가 이런 거는 잘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왜? 건설사들이 안 뛰어들잖아요. 아니 승인 받으면 뭐예요? 재건축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건설사들이 안 뛰어드는데, 그래서 제가 대환장 파티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는 분담금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부분 세제 부분입니다. 자, 세제 부분은 자,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국회가 있죠. 국회. 자, 국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공시가격 완화 이런 거는 정부에서 뭐 조정을 하잖아요. 몇 년도 뒤에 거로 전에 걸로 막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만큼 낮추겠다 이런 거 정부 시행령이라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통과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야당하고 합의가 되는 것들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반드시 안 되는 거는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집값 오르는 거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풀어준다, 뭐 풀어준다. 그 다음에 정부, 언론 막 십자포화로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자, 솔직히 이 종부세, 이거 재산세 뭐 이런 거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그런 거에 끌려가지고 언론에서도 막 된다고 얘기만 하잖아요. 종부세만큼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제가 여기에 국회를 표시해 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회를 통과하는 것들입니다. 야당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나마 막 언론에서 떠들 수 있는 거지, 정부에서 얘기를 해도 법을 고쳐야 하는 거는, 법이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법기관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는 안 될 거다. 오히려 야당하고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강대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돼요. 자, 그래서 국회 통과하려고 그거 막 언론에서 막 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종부세만큼은 반드시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는 제가 부동산, 이거는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부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 기회라고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막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통 저는 돈이 어디에선가 빠져나가서 빵꾸가 나면은, 좀 얘기가 그랬지만 어디에선가 비는 공간이 생기면 그걸 메꿔야 하는 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깎아준다? 그러면은 소득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부가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얘기 솔솔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 국회에서 통과되기 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할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막 이런 거 법안, 정부에서 얘기한 거 법안 통과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 핵심 줄기를 보세요. 정부 입법기관을, 국회 입법기관을 통과하는가? 자, 큰 줄기 두 번째입니다. 입법기관 통과하는가? 정 어려우면은 법자가 들어가는 걸 고쳐야지만 이게 통과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도 내가 투자하는데, 올바른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결국에는 금리 정책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당시 발표될 때는 별로 그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DSR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는데 지금 DSR을 피해갈 수 있는 돈이 나왔을 때는 집값이 올랐습니다.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 실패하다가 2021년에 DSR이 두 번째 규제가 들어갈 때쯤부터 집값이 안정화되고 22년 8월 달 본격 3차 DSR 본격 적용되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내 뒤에서 들어올 자금을 막은 그 순간부터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어요. 자, 그런데 2023년 1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빠져나갈 꼼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려 43조 4조 원이나 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빚잔치 하지 말라고 금리 낮추라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게 빚을 내주라고 하는 정책금리를 강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이 대상이 아니어도 DSR을 빠져나갈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 해가지고 17조 빚이 3주 얼마 안 되는 분기 동안에 17조 이렇게 빚이 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3년 하반기 직전까지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금융연구원에서 2023년에 DSR 적용된 대출 비중이 26.7% 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DSR에 적용 안 된 이거 빚을 갚을 수 있나 없나 그거 확인 안 하고 빚이 나간 게 무려 4명 가운데 3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빚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나간 것도 결국에는 집값 오른 것도 뭐예요? DSR을 피해 나가는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묻지마로 돈이 나갈 수 있는 정책금리가 풀렸을 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흐름이긴 한데요. 그 흐름 첫 번째, 자, 지금 결국에는 빚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빚이 많이 들어가는 공급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두 번째, 아까 법 개정되는 부분,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국회법 통과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뭐였냐면은 둔촌주공 들어가셨는데 실거주 의무 없애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국회에서 통과 안 되니까 지금 둔촌주공에서 난리 나신 분들 많잖아요. 자, 이런 거 결국에는 국회법을 보셔야 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가 금리 정책인데 DSR을 피해가는 게 나왔을 때 올라간다는 거. 이 세 가지가 큰 핵심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게 좋지 않다. 제가 지금 최근에 집값 올라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올라가지고 50 몇 주째 올라가지고 집값 따라잡았다. 전세가 따라잡아가지고 전세가 때문에 집값 밀어 올린다. 그런 뉴스 나온 게 굉장히 컸다라고 보는데 5월 말 6월 초 그때쯤에. 자, 근데 제가 왜 아니라고 하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말 23년 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50 몇 주째 올라간 전세가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저는 지금 전세 상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냐? 2년 전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오른 거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동안 진짜 막 이건 집중포화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건축 갭 투자는 쳐다보지 말라. 근데 최근에 전세가가 막 오르니까 갭 투자 지금 이거 조장하는 거잖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 담보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미국의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심해야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빚이 있는 시장. 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집 자산에 대해서 은행에서 빚을 내줘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주식을 발행해요. 이거에 대한. 그러고 나서 보험사가 이거에 대한 보험을 해가지고
자, 담보 대비 나중에 500%, 400%에 가까운 빚이 나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되긴 했지만 자, 지금 요새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부동산 PF 자본 구조를 보면은 자기 자본금이 3%밖에 안 됩니다. 건설사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빚내는 거에 그 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반대 부분인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뭐냐? 담보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때 어떤 상황이 터지게 만드느냐? 자,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때 터지게 됩니다. 빚을 잘 내더라도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없어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사람들 돈 잘 벌고 그런 상황에서 빚이 나가는 거,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분명히 상승의 호재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담보 대비 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때 자, 그러면은 부채 상환의 문제는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상황 여기 이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현실을 바탕으로 영화화한 빅쇼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자, 집주인이 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신용 상관없이 그다음에 죽은 사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빚을 내줬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면은 죽은 사람 개 뭐 상관없이 다 대출해 주는 쉽게 얘기하자면 부실채권이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쯤부터 그런 게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됐을 때 여기 보면은 15% 얘기가 나오지만 은행에서는 약 10%의 돈을 예치하고 90%를 빌려주는데 이거 이상 10% 이상의 채무 불이행이 생길 때 자, 채무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크게 얘기합니다. 보통 2%, 3%만 채무 불이행이 나와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10%까지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자, 국토부에서 터지지 않게 하려고 스트레스 DSR 적용하기 5일 전에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나흘새 7월 4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2조 2천억이 그 잠깐 동안에 2조 2천억의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자, 가계부채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를 피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거 갚을 수 있나 없나 DSR 상관없이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개 이름으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이거 상관없이 막 빚 내줄 수 있으면 내주는 DSR을 확인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LTV 이 주택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빚을 내줄 수 있게 연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국토부 장관께서 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번에 주택기금 올리면서 주택기금의 그 자원으로 PF 사업장 이거가 터지지 않게 연착륙하게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부실채권이 있는 거를 지금 팍 꺼지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면은 미국 난리 났고 그 당시 정치 상황 당연히 역전되고 안 좋으니까 그거 안 터지게 하려고 빅쇼트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그거 안 터지게 하려고 신용도를 억지로 올려주고 온갖 그런 일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거품이 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그런 거 아닌가. 자, 저는 그런 거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진짜
빚을 막는 빚을 빚으로 막는 정책이 아니라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역 GDP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발전이 일어나서 이 지역의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런 정책들이 진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책은 뭐냐? 이렇게 지방의 생산력을 올릴 수 있고 GDP를 올려서 진짜 빚으로 올리는 게 아닌 진짜 실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진짜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아까 세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막 이번에 정부에서 세금 막 이거 없애주겠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없애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것들 기회발전 특구를 보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까지 이자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거를 지금 지원해 준다, 혜택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지금 평범한 곳에서 이것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발전 특구는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럼 기회발전 특구는 왜 될 수 있어요? 이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특례법이 적용돼요. 이거는 국회 통과 안 해도 되는 법이에요. 자,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면은 될 수 있으니까 기업들 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만약 정부에서 풀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 지방을 활성화시킨다고 얘기 나오니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내놨어도 저는 안 된다. 왜? 지방을 살려야 하니까. 자, 그리고 지방에 지원을 해주려면 무려 40조 5천억을 지방에 투입해줘야 하는데 그럼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 지금 지방에 종부세 폐지한다니까 발칵하는 거 보시죠. 자, 지방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세수는 재산세하고 종부세에서 나옵니다. 재산세는 지방에서 어떻게 거둘 수 있다고 보지만 자, 지방 재정 자립도가 약 8%, 9%밖에 안 되는 이런 의령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자, 이쪽 경남 지방이에요. 자, 정부에서 이거 없앤다고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종부세만큼은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여야 상관없어요. 여당, 야당 상관없어요. 지방 국회의원들, 지방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은 지방 죽는다 하면은 이거 깎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을 내렸을까요? 이런 거 잘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의 흐름까지 보게 된다면은 내가 투자할 때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방을 살리기로 이번 정부가 선언했다. 지방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지방을 살려야지만 GDP를 올릴 수 있거든요. 자, 서울에선 서울 경기권에서는 GDP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을 살린다고 했으면은 종부세는 재산세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의 돈의 흐름, 실현 가능성 이런 거를 알아야 내가 투자하는데 올바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정부에서 얘기한 거 받고 또 지금 정책 자금 같은 거 해가지고 DSR 꼼수 돼가지고 지금 막 집값 오르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 법자가 들어가는 거 결국에는 국회 통과해야 하니까 그분들 말 그대로 지금 잘못된 투자가 됐다라고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또 하나 결국에 자금이 흐름이 들어와야 하는데 자, DSR 우회 정책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 자, 끝까지 일부 특례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받쳐줄 수 있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자, 빚이 있는 시장 전세
재건축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가장 빚이 많은 이 부분은 쳐다보시면 안 되고 전세가 있는 시장들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의 빌라 중에서 아파트 빼고 다 조정받았는데 아파트도 분명히 조정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책은 뭐냐? 자, 경제 위기 오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고 뭐 그랬을 때 그 당시에도 세종시와 동탄에 투자하신 분은 오히려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지방을 활성화하는 정책, 지금은 그런 걸 보셔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의 부동산 비밀과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동산 정부의 지금 정책들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곤 하거든요. 이 많고 많은 정책 중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은 부분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현재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사실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죠. 현재를 우리가 굳이 짚어봤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전개될지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현재를 짚어봤던 건데요. 자, 그런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지금 부동산 세미나, 무료 세미나 준비 중에 계신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이 부분 주제로 해서 세미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 지금 오후 2시 또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주에 2번씩 세미나가 치러지게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꼭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도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딱 짚어주는 내용들만 좀 체크를 해봐도 훨씬 더 투자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세미나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5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료 세미나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세종시나 동탄 같은 것도 결국에는 그 시기에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상담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언론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얘기한 것만 실제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따지지 않고 투자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부분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세미나에 참가하신 후 직접 상담을 하시면서 이게 진짜 내가 이게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재산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투자자분들 정말 공부 많이 하시죠. 그런데 혼자서만 공부하다 보면 가끔 좀 방향을 잃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무료 세미나 함께 하셔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이 방향성도 다시 한번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오늘 어떤 수고 부동산 고민? 많으십니다. 아유, 뭘요.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또 장미 아파트를 송파구 있잖아요. 네. 네, 장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지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오, 오래 보유하고 계셨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은 또 살짝 말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개발되기 전에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갖고 있어야 될까? 자, 일단 예, 요 지금 전망에 대해서. 네,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장미 네, 아파트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네, 네, 1차입니다. 1차. 네, 네. 네. 자, 송파구 장미 아파트 1차.
자, 송파구 신천동에 있죠. 지금 네네, 보유하신 지, 신천동. 네, 보유하신 지도 굉장히 좀 오래되셨고, 근데 네네. 과연 지금 뭐 재개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워낙에 또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과연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 네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일단 1차와 2차 중에서 1차, 장미아파트 1차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1차가 2차보다 한강 조망권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2차보다는 1차가 낫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은 해보는데 또 전문가님은 네네. 어떻게 보실지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의 향후 전망 그러면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 주변에 여기 몇 군데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왜 교통의 요충지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강북 쪽과 연결되는 다리가 또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밑으로 보면은 이쪽에 지금 송파구청이 또 가까이 있고 그다음 석촌호수 주변으로 랜드마크가 잔뜩 있고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요. 네네.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거 갖고 계신 거 저는 이거 너무 좋은 아파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떻게 그- 이렇게 좋은 데 갖고 계시나? 자, 그냥, 근데 이게 네네. 이게 낡은 아파트인데도 지금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는 이건 진짜 이 위치의 입지 조건이 너무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선 걱정할 게 없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재건축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거천에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재건축하고 나면은 평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파는 게 저는 예. 지금 아까 제가 방송에서 재건축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왜 상황이 좋지 않냐면은 자, 지금 금리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선거 때문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선거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재건축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또 서울이 워낙에 역사가 깊은 도시다 보니까 유물이 많이 출토가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이 이쪽이 진짜 옛날부터 몽촌토성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기가 풍수로는 최고 좋은 곳인데 그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은 잘 안 된다. 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아파트 자체로 충분히 좋은 곳이니까 이거는 그런 거 걱정 없이 보유하시면 된다. 그냥 보유하라고요? 예, 예. 이거 팔지 말고 음. 그대로 보유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차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이게 지금 재건축 이슈가 나오고는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현재 전문가님 답변은 일단 너무 좋은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좀 고민하실 거 없이 계속해서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답변 드렸는데요. 이 의견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상황이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혼자서만 부동산 고민 떠안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좀 털어놔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5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좀 방송에서 좀 내 고민 털어놓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안현재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는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역시나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02-2638-395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다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7, 8년 전에 산 땅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 주위 땅은 이제 다 올라갔는데, 여기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주변은 다 올랐는데 우리 시청자분 토지는 좀 감감무소식인가요? 감감무소식까지는 아닌데, 좀 배가 아프다고 해야 될까? 아, 네. 아유, 너무 솔직한 감사합니다. 자, 네. 아유, 인간적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좀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토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이고요. 네. 장수리 220-2번지. 220-2번지요. 네네. 토지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임야일까요? 대지일까요? 이게 답입니다, 답. 아, 답. 알겠습니다. 자,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에 이 답 토지 어떤 향후 전망이 좀 있을지, 가격이 좀 오를지, 우리 시청자분 원 없이 좀 웃을 수 있을지 향후 전망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고민하실 거 없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가요? 저희는 요 근처에 뭐 신영리나 현덕지구 이런 데는 다 많이 오르는데, 여기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지부진해서 좀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어디가 개발된다고 하면은 네. 개발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밀고 나오느냐 안 밀고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를 보시면은 자, 네. 지금 이렇게 현덕지구 경계선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걱정할 게 없는 너무 좋은 토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네. 지금 당장 이 현덕지구가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위쪽에 포승지구 다음이기 때문에 포승지구 먼저 개발이 끝나야지만 이쪽 현덕지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쪽은 좀 늦게 되고 왜 저쪽은 오르는데 이쪽은 안 되느냐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걱정하실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서울이 애초에 개발될 때 네. 강남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 밑에 네. 안양이라든가 그 밑에 이제 수도권 쪽이 개발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쪽에 인구가 몰려오고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살기가 좋고 돈 잘 벌리면은 그쪽 지역에 인구가 몰려서 개발이 밀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커진다는. 예, 얘기구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딱 보면은 자, 이렇게 현덕지구 경계에 완벽하게 그대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덕지구가 본격 개발이 시작되면은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곳도 가만히 있어도 현덕지구 옆에 땅이 1,000만 원 가고 뭐 아니면 하다못해 500만 원, 400만 원 가면은 내 거 땅도 그거에 못지않게 버금갈 수 있는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냥 지금 기다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에 네. 가면 개발 안 된다고 하는 곳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도상에 보면은 보유하고 계신 토지 근처로 이 토지 근처로 이렇게 그 위에 길이 크게 4차선 길이 나고 있어요. 예. 자, 우선은 현덕지구 개발되려면은 길부터 나야 돼요. 자, 어떤 것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길이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현덕지구는 나중에 가서 시기가 조금 뒤로 밀렸다 뿐이지 개발은 분명히 오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현덕지구만 개발되면은 이건 올라가는 건데 분명히 개발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꼭 보유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 괜히 대합하지 말고 한 몇 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꼭 부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들의 토지보다 내 토지가 더 올랐으면 하는 게 또 사람 마음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요 투자 지금 답변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뒷자리 318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주시 삼북면 송현리 토지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지금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주시 삼북면 송현리의 토지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자, 이 주변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이 수도권 주변에 길이 좀 잘 나가고 그다음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류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자, 그 주변에 이렇게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땅 주변에도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부분과 그 옆에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인구가 모여오는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시면은 자, 그리고 그 토지가 이쪽에도 길이 물어 있고 이 반대쪽에도 길이 물어 있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토지 주변에 실제 물류와 돈의 흐름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천시가 하이닉스가 발달되고 그리고 길이 나면서 은퇴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그 수도권 주변에 여건을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다만 최근에 아까 그 평택 갖고 계신 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국회의원 어떤 분이 이제 토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땅 투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나 혹은 임야가 아닌 대지 이런 것들만 되고 밭이나 전 같은 경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현재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국회법 이런 거는 실제 국민의 상황에 따라서 명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점만 오면은 그때 가서 큰 빚을 볼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해 드리면서 앞으로 은퇴자분들이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계속 나오시니까요. 그 사이 동안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땅이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주시 삼북면 송현리 토지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토지다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금세 흘러가 버렸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무료 세미나 오시면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또 토요일 오후 1시 안현재 전문가의 무료 세미나 진행되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54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